47페이지 보십시오. 자, 계정의 사막의 체계를 갖춘 참 명상. 네. 경행과의 과정은 육파라밀이 수단이 되고 육파라밀은 바로 계정의 삼학이다. 계정의 사막은 경행과의 과정과 같다. 이건 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요거는 제 명상 대상이 되죠. 수행 대상입니다. 이게. 수행 대상 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수행해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원적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원적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세 가지 딱 맞아야만 그게 수행이다. 세 가지 맞지 않으면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원적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교, 디, 행, 과. 그 다음에 신, 해, 행, 정.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얘는 가르칠 교자죠. 이건 이제 이치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치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수행 대상인 경은 이게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죠. 근원. 모든 존재의 근원. 이건 다르마를 얘기합니다. 다르마를 번역한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법은 이게 이제 결정성이라고 그래요. 결정성. 결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되어 있는 성품,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 연기를 얘기하죠. 연기. 연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는 다른 이름이 이제 요거는 인과의존. 제가 한자로 써도 뭐 알아보시죠. 요거는 상호의존. 한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인과의존이 상호의존이에요. 그럼 요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공성입니다. 공성. 공성이 다른 이름이 뭐냐 이러면 불성을 얘기하죠. 공성과 불성이 다른 이름은 뭐냐 이러면 중도를 얘기하죠. 다른 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어떤 본성? 청정한 본성. 마음의 청정한 본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교락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믿음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청문의 힘입니다. 본문을 듣는 청문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요 이치 이잖아 이.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치는 사유해야 돼요. 사유의 힘이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치를 생각하면은 뭐가 생기죠?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듣고 사유한 힘으로 했으면은 수행이잖아요. 수행은 정념으로 합니다. 정념을 이제 샥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수행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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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조가 딱 돼 있어요. 근데 요 구조는 잘 보면 요 결과잖아요. 결과가 요거는 뭐예요? 행은 뭡니까? 원인이죠. 원인. 네. 원인의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듣고 또 믿음이 생기고 이치를 사회에 이해가 생기는 이 부분은 또 뭐냐? 이 부분은 또한 원인입니다. 이 원인이 돼서 수행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은 원인이 되고 결과는 깨달음이죠. 이건 깨달음. 딱 이렇게 됩니다. 저기에서 이제 개정해를 이제 논해야 되겠죠. 저기에서 개정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서 수행하는 행이 뭔가 하면은 그래서 개정해 3화까지 다 집어넣죠. 그죠? 여기가 이제 행에 다 개정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교리, 예? 그러니까 교리 행가 중에서 요 부분, 예. 요 부분에는 예. 그러니까 3해를 배대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듣고 사유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 사고 자 행을 뭔가 하면 이거는 수에 속합니다. 수 문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 내 들어물에서 지혜가 생기는 게 있고 사해 사유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있고 내가 수행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요 수해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 개정에 해하는 부분이 문해, 사해, 수해 다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도덕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요거는 도덕성입니다. 요 정은 요거는 집중 명상이 들어가고요. 해는 요거는 이제 분석 명상. 분석 명상. 그래서 개정해. 여기 이제 수행은 개정해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된다. 아, 내가 키가 조금만 커도 덜 불편할 건데. 이 제목이 이제 자명상학 입문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 책은 있을 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개정의 사망은 경행과의 과정과 같다 이러는 건 뭔가 하면 개에서 정으로 가고 정에서 해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밑에 줄
계를 의지하여 선정을 얻고 선정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이룬다. 경행과도 경이 공격한 진여. 저게 이제 경은 진여도 들어갑니다. 공성이 다른 이름 진여예요. 진여락하는 말은 이게 이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참진자 같을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본성은 허망하지 않다. 참답다. 열악하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적이라 하는 말은 왜 쓰는가 하면 번뇌가 고요해졌다 해서 공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한 진여를 깨치기 위해 육바라밀 행을 하고 행에 의해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요게 이제 경행과의 행이 뭐가 육바라밀 행입니다. 육바라밀을 줄이면 개정이 사마기로 됐죠. 예, 앞에 글에 딱 나왔죠. 그래서 행의 개정해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자, 이와 같이 이 사막은 경행가와 그 괴를 같이 한다. 이거는 차가 그이구나. 백사계구나. 네, 백사계죠. 백사계는 금화가 피어 있어요. 이게. 이거 그는 언제 거냐면은 1999년 9월 9일 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저 국으로 쫙 나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현미경을 들어보면 금화가 피어 있어요. 그리고 백사계의 특징은 눈을 시원하게 한다. 눈을 시원하게. 시진핑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게 이 백사계예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차가 맛있어요.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체계는 사막임 개정해이다. 개정해는 단속함. 계락하는 것은 도덕성은 단속하는 거예요. 뭘 단속하느냐? 자기의 행위를 단속하는 거죠. 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말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 이걸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그걸 단속하는 게 계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삿된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 계목이 자기를 단속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자기를 신구의 사업을 단속하려면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샤티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샤티를 하게 되면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죠. 얘기하자면 내가 대상을 알아차린다 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대상이 반응하는 자기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죠.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면 마음의 고요함이 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이 이제 집중하는 건데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늘 들떠가지고 한 대상에 집중을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도 남 해칠 생각하고 훔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샷대에 알아차림하면은 된다. 아무리 도둑놈이 강도를 하더라도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고요함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사례를 얘기하죠. 저게 아주 도덕이 높은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이제 명상이 아주 대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이제 초대를 했어요. 이 스님을 초대를 하는데 뭘 이제 이 스님에게 공양을 했는가 하면 금바루, 금으로 된 바루를 왕이 스님에게 공양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그 바루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버려버렸어요.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도둑이 있었는데 유명한 이 도둑은 이 스님이 그 왕에게 바루를 받으면, 금바루를 받으면 내가 가서 훔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둑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내를 훔치고 이러는데 스님이 버려버리니까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 도둑놈인데 장안이 일어난 도둑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습이 되어서 이 도둑질을 끊지 못하는데 스님께서 제 손버릇을 좀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딱 하나만 가르쳐 줬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늘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손을 든다고 알고, 놓으면 놓는다 알고, 걸어가면 걸어간다 알고, 서면 서는 줄 알고, 앉으면 앉는 줄 알고, 누우면 누는 줄 알고, 내가 말하면 말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에 대해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정말 이 도둑이 가서 한 거야. 그 효과를 100% 본 거지. 도둑을 확실히 끄는 거지. 그 다시 와가 스님을 찬탄하는 거야. 자기는 많은 스님들, 수행자, 명성 있는 사람 다 찾아가면서 이 손벌을 좀 끊게 해달라 이러면은 이구동성을 하는 이 이야기가 착한 행을 하고 악한 행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지 구체적인 방법을 일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스님이 샷대 알아차림 저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습을 끊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 경전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단속한다는 그런 거고 고요함도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샷대가 필요해요. 알아차림 필요합니다. 지혜도 대상을 알아차림으로 분석하죠. 알아차림을 분석한다는 말 들으면 알아차림은 직관인데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대상을 즉각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합니다. 직관적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분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은 정은 고요함은 이 단속하는 계를 의지하고 있고 지혜는 선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라고 하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정인 사막을 뜻하며 단속하기, 집중하기, 통찰하기로 풀어쓰기도 한다. 모든 명상의 바탕은 단속함, 고요함, 지혜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계의 단속은 도덕성이죠. 정의 집중과 해의 분석 통찰 속에도 있다. 알아차림을 통한 단속, 집중을 통한 단속, 지혜를 통한 단속이 그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마음의 고요함은 집중하기의 사마타로 성취하고 지혜는 통찰하기의 이파사나로 얻는다. 자,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다 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 계정의 사막이 차를 명상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48페이지. 차 명상의 수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다구를 갖추고 차를 우리면서 온도감을 느끼고 차 따르는 소리를 듣고 차 빛깔을 보고 향을 맡으며 맛을 음미하는 것으로 오감을 알아차리는 명상이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오감 알아차리기입니다. 차의 오감을 알아차리는 명상에는 다구를 갖추고 차의 입과 물, 불 그리고 다구를 다루고 준비하는 다례와 다도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두는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오감을 알아차리는 명상이 생각과 감정을 길들이고 고요하게 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까지 제가 그 마산의 정법사에 갔더니 거기도 영축 다도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개 참 명상이 요즘 참 명상은 그냥 다례라든 다도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참 명상 이름을 쓰면서도 구체적인 참 명상을 가리키는 데는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참 명상이 딴 게 아니고 자기 기존에 익혔던 답법이 있단 말이에요. 익혔던 답법에 그냥 알아차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참 명상이에요. 차잔 들고 놓고 마시고 이런 과정은 다해마다 이 답법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굳이 이 답법을 해야 된다 이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떤 답법을 쓰는 상관없어요. 뭐 궁정다리를 하든지 선비다리를 하든 뭘 다리를 하든지 다만 거기에 속에서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오감 알아차리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 다관에 이제 물을 넣고 차를 넣어가지고 이 우리는 데 있어 온도를 맞추면 80도 정도 온도를 맞춰내니 가장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커피도 뜨거운 채로 마시면 맛이 없어요. 80도 되면 커피 맛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차나 커피는 똑같아요. 근데 차 다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렇게 다간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죠. 온도를 재는 겁니다. 이 온도를 재어서 차 맛을 좋게 하는 거죠. 적정 온도의 차를 따라야 돼. 너무 오래 둬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뽑아도 안 되고. 물론 이건 녹차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를. 그럼 요거는 뭔가 촉감이잖아요. 자, 이 물을 따르면 소리잖아요. 소리는 이거는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 다른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알아차리는 거.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 했죠. 그리고 이제 들으면 촉감이잖아요. 맡는 건 향기는 그 후각이잖아요. 향기를 알아차리고 맛을 보면 맛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도덕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례라고 할 수 있죠. 알아차림이 없는 다례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답법 중심을 하는데 답법은 잘 알아서 하긴 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알아차림이 샷띠가 없기 때문에 그 다례라 하기는 좀 곤란해요. 샷띠가 들어가야만 다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례, 예치, 예가 들어가는 건 뭐면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답법을 익힌 분이 오래도록 차 하시는 분은 저절로 몸에 익잖아요. 익으면서 도덕성이 갖춰지긴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샷띠 하는 게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두는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오감을 알아차린 명상이 생각과 감정을 길들여 고요하게 한다. 오감을 알아차린 명상에는 차 도구를 갖추고 차를 우리는 모든 과정, 행다성과 차의 색향미를 알아차리는 명상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감정과 심리까지 알아차림이 되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진 것입니다. 자, 알아차림이 좋아지는 건 뭘 얘기하느냐? 파자나띠라 그래. 분명한 알미라 그래요. 그 여기 이제 샷띠라고 그러죠. 샷띠는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샷대의 특징은 뭐냐? 예, 놓치지 않는다. 뭘 놓치지 않는 대상을 놓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샷대 역할이 뭐냐? 역할이라 하는 게 있거든, 역할. 그죠? 샷대 역할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뭔가? 기억이죠, 기억. 세 번째, 그럼 특징이 그렇고 역할도 그렇다면 원인은 뭘까, 원인?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 원인은 강한 인식이 원인이 돼요. 자, 네 번째 이렇게 하면 드러난다. 뭐가 드러나냐? 대상과 직면한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제 대상과 직면하는 거죠. 그게 샷대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맞는 뭐를 찾으라면은 알아차림. 대상을 차리게 되면 대상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고, 대상을 기억할 수 있는 거고, 이 대상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알맞는 용어가 알아차림. 마음 챙김은 둔감해. 대상을 마음이 챙긴다. 좀 민첩하지 않잖아요. 요 잘 보십시오. 놓치지 않는다든지 잃어버리지 않는다든지 강한 인식을 요구하는 건 뭘까?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대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언제 저게 충청도식으로 이야기해가는 곤란하잖아요. 즉각에 바로 촥 쏘아붙이듯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 예. 그래유 하면 대상 바뀌고 없어. 안 돼. 충청도에 엄청 예? 빨라요. 뭐라? 말보다 행동이 빠르다고. 그래요? 네. 아, 그 충청도구나. 네, 저 충북이에요. 그 시골 산골에 사는 분이 아니구만. 시골 산골은 아니죠. 요번에 저게 뭐 테스 네네. 형 네. 테스 형 노래가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충청도 버전, 네?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세 버전이 나와 네, 있더라고. 맞아요. 들어보니까 재밌대. 네. 다른 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린다 하는 이거는 즉각 안다는 거죠. 즉각 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알아차림이 했냐면 샷띠를 하게 되면은 파자나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암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요담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삼파자나띠예요. 그 자자가 빠졌군요. 조금 지나고 있어요. 이 삼파자나띠는 뭔가 하면은 이게 바른 암입니다. 바른. 그럼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네? 알아차림도 즉각 아는 암, 요 따라 일어나는 게 분명한 암, 그 다음에 바르게 아는 다른 암. 그런 알아차림이 샷대에 아주 적합한 용어다. 내가 대상을 즉각 알아차릴 때 놓치지 않게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게 강한 인식이 되니까. 그래야 대상과 딱 직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힘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알미예요. 자, 첫째는 그렇고 둘은 차를 통해 일어나는 오감을 알아차린 명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도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이 무상에서 고, 무와 공을 알아차려 가면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인 법을 알아차리는 명상이다. 이 무상고, 무와 공을 알아차리는 뭔가? 그걸 산 빠져났대라 그래요. 산 빠져났대 내용이 무상고, 무와 공을 알아차리는. 그래서 이 참 명상은 지혜를 개발한다. 대상에 고정되어 있고 실체로 보는 무지를 없애고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외적 대상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그냥 다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리를 하거나 답법을 전개할 때 알아차림이 딱 들어가면 지혜가 개발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 현재, 미래 나누고 이런 겁니다. 행달을 하면서 지나간 행단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았었고 현재 행단은 쭉 계속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 하면 그렇게 인식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이게. 그래 이때까지 왜 이것을 적용을 안 했을까? 이는 이야기를 제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최초로. 그래 이 참 명상학 입문서가 나온 게 저기 뭐 저작년인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 참 명상을 할 때 늘 이게 샷디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게 다도를 하시는 분, 다례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에도 역시 샷디 하는 답법은 없었습니다. 문헌적으로 찾아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샷디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신조어가 아니고 예, 부처님께서 말씀한 부처님 당시 신조어가 샷디예요. 이게. 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 만족스럽지 않는 고라는 것, 주자는 자아가 없는 게 이제 무하고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알면 지혜고 이것을 모르면은 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샷디가 있는 수행은 바로 무지를 제거하는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예. 좋잖아요. 자, 이러한 두 가지 구분되는 명상의 과정 모두 개정의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다. 차 명상을 하는 수행자는 차를 우려내고 마시면서 단속하게 집중하여 통찰하기를 연습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감 알아차리 참 명상은 단속하기에 집중하기이다. 이 참 명상을 통해 현재 자신이 어떤 습관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 알아차리게 한다. 차를 통해 몸과 입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려므로 감각기관의 단속은 생각, 감정의 표현을 조정하는 계학의 특성과 유사하다. 또 집중하기를 통해 탐욕과 분노를 줄이는 유익한 정신상태를 가지는 법을 배운다. 법을 선택하는 참 명상은 통찰하기의 해학에 속한다. 차를 통해 일어난 오감을 알아차리면서 오감이 감각기관과 차라는 경계가 만나서 일어나는 인식의 3,4합으로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3,4합의 오감이 무상하게 변하고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없고 실제 업선을 바르게 사유하고 통찰하여 아는 것이다. 이 알매의 지혜가 경험되는 차의 색향미에 반응하는 감정, 생각을 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반응이 바로 상카라예요. 업입니다. 까르마입니다. 흔히 이제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하는데 업장소멸이 어떻게 업장소멸이 되는가 하면 이 반응하는 상카라를 멈추게 하거나 제거했을 때 이제 바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업장이 소멸한다 이러는 상카라가 업이거든요.
보통 업장을 소멸시킨다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업의 장애는 소멸 안 돼요. 좋은 업은 짓는데 업의 장애는 소멸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가 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대상이 반응하는 것을 무상고 무아로 봐버리면 반응하는 것이 이제 해소되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찻잔을 잡잖아요. 잡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 차갑다, 매끈하다 반응, 덜만 무겁다 이래 반응하죠. 이런 것을 차가운 것을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게도 덜면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런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심코 잡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래 잡아도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가능해지고 관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대상이 반응하는 건 좀 까르마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일이죠. 이 알의 지혜가 경험되는 차의 색향미 반응하는 감정과 심리를 법으로 보는 것이다. 법으로 본다 하는 건 상호관계성 또는 무화로 보면 이제 법으로 본다 이런 거죠. 차를 통해 일어나는 감각과 반응하는 후에 불안, 초조, 근심 등의 장애를 법으로 보는 지혜에 의해 멈추거나 사라진다. 이 통찰하기를 통해 낡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런데 이제 항상 무엇이라 하든 난관은 없는 법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당한데 실제 이것을 적용시킬 수도 가능하냐 하면은 가능하다. 그 지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은 뭐 어렵지 않아요. 쌀 빼는데도 뭐 3개월씩 걸리면서 하잖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쌀을 빼는데 참 명상은 그보다 훨씬 쉽다고요. 고통이 없다고요. 방법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참명상은 마음을 외부의 대상에서 내부의 대상으로 주의를 전환하고 내 안의 현상들이 이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이 알아차림의 집중과 사유 통찰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현상을 법으로 보도록 돕는다. 법을 선택하는 지혜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현상의 진실을 분석, 통찰하는 지혜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참명상은 마음을 깔아앉히면서 집중과 통찰의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다. 자, 법을 선택하는 지혜는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찻잔을 이래 보면 우리는 찻잔을 어떻게 보느냐? 모양과 색깔로 보잖아. 모양과 색깔을 보면 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치를 논하게 되면 어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짜리? 얼마야? 하고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명상의 고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뭘로 보느냐면, 아, 이게 모양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에서 모양이 있는 거고, 결합체는 반드시 깨지는 것이다. 던지면 깨진다. 근데 이건 실체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걸 뭐라는가 하면 법을 본다. 법을 선택해서 본다. 모양과 색깔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이나 실체나 무상으로 이게 선택하는 거죠. 입적하신
인한 노스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거. 한 번은 송강사 와가지고 그 유런에 이제 강의하러 오셨어요. 그래 이제 인사를 딱 드렸더니만 탁 이렇게 말씀. 그래 젊은 학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이쁜 처자가 나타나면 다 눈이 그쪽으로 안 돌아가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 학인 선생님들은 부정관을 가르쳐야 되니. 부정관이라는 게 이제 예, 그림을 그리면 한쪽에는 뼈로 보이고 한쪽은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 반은 보면 사람이 이제 반은 보면 뼈로 보이니까 혐오감이 일어날 수가 더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젊은 사람은 그 욕정을 끄야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들떠가 공부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몸을 이렇게 그림이 이쁜 처자의 그림이라도 반쪽은 뼈로 이루어졌다면 여자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는 거. 그런데 이제 염처경에서는 그 대지도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체가 썩는 과정에서 며칠 지난 것은 대개 더럽다는 거죠. 부정관해야 되고 한 7일 이상 지나면 막 새들을 쫙 먹고 짐승들이 막 먹고 이래가지고 이 뼈에 그냥 살점이 붙어 있는 채로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무상관이라고 해요. 무상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 무상으로 관찰하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빠사나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 그 다음 좀 더 지나면은 뼈는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흩어진 뼈를 보고는 비하가 내가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이건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관찰하면 이제 지혜가 집착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을 선택한다 하는 거는 하나는 부정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는 무상으로 선택하고, 하나는 무화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법을 선택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를 소유로서 선택하면 어디 되죠? 상대를 소유로서 선택하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랑이에요. 너는 내 소유, 내 영역에서 밖에 벗어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벗어났다 싶으면은 자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애인끼리 연인이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안 보려고 그랬지? 네 도망가려고 그랬지?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머리 아프지?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유로서 선택하는 거는 사랑이죠. 그냥 미워가지고 막 앙거리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분노로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서 선택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정리하자면 차명상은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자유를 얻기 위해 첫째, 행동을 단속하고 이어서 정서적 안정과 그리고 법을 선택한 인지적 통찰에 이르기 위한 새 측면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하는 명상이다. 마음의 내적 태도를 변화시켜서 개정의 사막의 수행 체계를 갖추는 참 명상법은 이 시대 현대인들은 꼭 필요하다 하면서 효과적인 명상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속하기, 집중하기, 통찰하기의 각 단계가 참 명상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한다. 자, 단속하기. 이 책을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서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도 뭐 주석이 있지만 논문 보고 이런 걸 다 가져와 가지고 이걸 재편집해서 글을 새로 다듬고 이래서 만든 거예요. 누가 그랬어? 제가 이거 내가 바쁘니까 좀 해주십시오. 의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강의하는 교수님에게 원고를 제가 주고, 그런데 이분이 그 원고에다가 따로 이제 막 논문이라든 다른 책을 가져가 인용해가지고 더 붙여놨어. 그래서 그래가 책을 채워 딱 가져와 또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까 D가 다르고 통일성이 없는 거야. 이야기하잖아. 통일성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충격적인가 하면은 명상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명상을 바르게 이해가 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시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빨리 편집하다 보니까 글이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 인용된 내용도 보면은 참 명상을 인용한 것도 보면은 막 가지가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새로 싹 정리를 했어요. 개정의 사막을 제가 새로 정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게 뭐 정말 모르는구나. 글만 썼지 수행 체험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단속하기 보죠. 참 명상에는 단속과 도덕이라는 윤리적 실천 덕목이 담겨 있다. 차는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참 명상 단속하기를 통해 현재 자신의 어떤 습관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대상에 반응하는 몸과 말과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게 한다. 근데 이런 말 하는 건 내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논문이라든지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상에 반응하는 몸과 말과 생각, 감정을 알아차린다 하는 말의 용어가 없어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은 실제 수행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가 찻잔을 잡고 들고 마신다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마음이 반응하고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요. 다가는 차를 넣고 물을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우려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반응하는 것을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없고 형식에 매여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따르고 이런 형태는 이렇게 따르고 이런 것만 있다 이게야. 그래 그거는 참명상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비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차라는 매개물을 통해 눈기 등의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조절하는 것은 외부의 대상이 반응하는 감정 표현과 각각의 생각을 단속하고 정리하는 계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걸 누가 하는 샤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차의 빛깔과 향기와 깊은 맛을 음미하는 경우 차 도구의 배열과 물도 중요하고 물을 잘 끓는 온도, 차의 양과 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차를 우리는 시간과 차를 마시는 방법까지도 모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외적 대상에 반응하는 몸과 입과 마음의 욕구를 알아차려 절제하는 길. 이것이 참명상의 첫 번째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참명상의 단속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면 다른 외부의 자극을 현저히 줄이고 자신의 탐진치가 외부로 표현되는 것 역시 억제할 수 있다. 이게 억제가 가능한 것은 반응하는 내 감정, 생각을 알아차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물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 이런 죽빛과 물을 딱 대면은 물이 여기에 탁 받아 어야 됩니까? 딱 튀어나간다고요. 요거 딱 받아가지고 튄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반응하는 감정이 있다. 내 찻잔 들고 따르는데 감정이 올라왔다. 감정이 올라오면 내버려 두면은 감정이 극할 때는 폭발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선실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참명상은 아니 자비수감 수행하시는 분들 갑자기 변두당으로 사람이 뛰어 올라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한 사람은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얘기하자. 아니 수행하다가 숨을 못 쉰다.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래 멀른 내려가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딱 잡고 이걸 한 거예요. 팍 하니까 이제 숨이 다시 이제 쉬어집니다. 그 바로 119 빨리 연락해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후tuk 넘어지고 숨이 막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안정이 됐는데 의사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몸이 알카리성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몸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마 이분이 격한 감정이 있어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통제를 못해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매우 원통하고 분통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원통하고 분통한 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럼 늘 약을 한 주먹씩 먹다가 보리마리에 와 수행하면서 약을 다 끊었거든요. 다 끊었는데 수행하면서 가을기까지 또 올라오니까 주체를 못해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분은 아직까지 샷대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안 그러면 샷대하는 힘보다는 그 감정이 너무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물이 떨어지면 뭐를 탁 집어넣으면 물이 거의 부딪혀 튕겨 나가듯이 감정이 탁 올라오면 내가 딱 알아차리면은 그 반응하는 것이 튕겨 나가거나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알아차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여기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살렸다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내버려두고 있었으면 숨이 막혀가지고 숨 막히면 죽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깜짝 놀랐어.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차를 만들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위해 차를 마시는 방법을 진행하면서 수행자는 스스로 뭔가 이까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서 감각기관을 단속하여 품성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은 차 명상의 기본 가운데 하나로 품성에 요구되는 것은 윤리적인 가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길들이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기는 것은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지배자를 갖지 않고 깨있는 자신의 자유를 얻는 방법이다. 탐욕과 성냄에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단속하는 일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참 명상을 통해 번뇌를 휘두르는 자기 자신의 번뇌를 이기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성과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속하기, 집중하기, 그 다음 통찰하기 이 세 가지를 새로 제가 재구성해 새로 기술한 거. 제가 이제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 바탕으로 해서 바꾼 거죠. 내용을 전부 다. 싹 다 바꿔버렸어요. 얘기하자. 안 그랬으면은 책이 참 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움을 줘가지고 요 부분 외에는 뭐 거의 요 부분을 싹 바꿔가지고 이 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재입니다. 예. 자, 그 다음 구절. 감각기관을 단속한 참명상은 계약을 바탕으로 정확과 해악을 이끌어주는 과정을 통해 두루 사용된다. 감각기관의 단속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외부 대상의 자극이 안으로 반응하는 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 대상의 자극에 반응하는 이것이 안으로 일어나더라도 비윤리적인 행위로 발전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단속이다. 이거는 이제 비윤리의 행위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반응하는 것에 대해 자기가 의미 부여하고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부터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딱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게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차를 통한 차 명상의 시작은 절제하고 단속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훈련은 대상이 반응하는 눈기 등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 단속이 집중의 기반이자 뿌리가 된다. 알아차림으로 단속하는 계획을 갖추어야 육군에 대한 조절과 마음 길들임이 가능해진다. 점진적으로 차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제와 단속하는 계획이 없는 집중, 뿌리 없는 줄기와 같다. 그러면 이 알아차림 어떤 것인지를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찻잔 앞에 두고요.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찻잔 미리 차를 따르세요. 자, 여기 이제 오감 알아차리기를 이제 하는데, 오감 알아차리기는 어떻게 하냐? 눈으로 보는 거, 저 귀로 소리 듣는 거, 코로 이제 향기나 맛, 향기를, 입으로는 맛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딱 잡았을 때 오는 촉감, 그냥 몸으로 느끼는 촉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감이 딱 돼요. 이 5가지 영역에서 감각을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찻잔,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들었죠? 천천히 앞으로 쭉 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쭉 밀어. 손에 이 손가락에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감각이 있어요? 시원하죠? 네. 왜 시원할까요? 공기와 손이 접촉하기 때문에 시원한 감각이 이걸 이 시원함을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쉽죠, 그죠? 알아차림 직관이니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찻잔을 잡아 보십시오. 잡으면은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차갑거나, 네, 매끄럽거나, 또 이렇게 힘을 주면 딱딱함이 있죠. 이건 다 촉감에 속합니다.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오는 촉감을 아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 요 주의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다 엉터리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엉터리를 아는 순간부터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뭘까? 자, 잡아보십시오. 자, 딱딱하죠? 차갑고, 매끄럽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느끼려고 하는 분 안 계세요? 느끼려고 하면 느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딱 잡으면 이 느낌을 내가 아는 것이지, 느끼려고 하면 느낌이 바로 없어져 버려요. 다시 손을 떼고 또 잡아보십시오. 딱딱하다고 이리 알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네. 무슨 말 이해되죠? 자, 듭니다. 들면은 어떤 느낌이 있죠? 그렇죠. 무겁다는 느낌이, 그 무겁다고 알면 되는 거예요. 요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겁다. 딱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들면 무게감 더 하잖아요. 자, 이 잡 당겨 보십시오. 이건 뭘 압니까, 이거는? 당기면?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을 아는 거죠. 시각적으로. 자, 향기를 맡고요. 자, 맛을 음미합니다. 무슨 맛이 어때요? 맛은 말하기 좀 곤란하죠? 이 맛을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맛을 느끼는 건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찻잔을 느끼는 것도 알아차림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자, 다시 이제 마십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입술에 이렇게 찻잔 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모르고 지나간 분이 있을 거예요. 응? 이게 딱 될 때 이게 촉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무익감을 알아차리면서 딱 닿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소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오감이 다 들어가 있죠. 시각적인 것, 소리, 청각, 후각, 향기, 맛은 미각, 잡으니까 촉각. 이게 오감 알아차리기예요. 이 오감 알아차리 이것만 해도 좋아요. 근데 외국에는 알아차리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외국에는 이 아몬드라든지 금포도 같은 걸 입에 넣고 오물오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단맛을 난다면 단맛이라고 알아차리고, 이게 찔기다면 찔기다 알아차리고, 이거는 걸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 알아차린 바를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게 알아차린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감 알아차리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 돼야 다른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기로 들어가 보죠. 차 명상에서의 집중하기는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알아차림의 힘을 받아 어떠한 대상을 알아차리든 감정과 생각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알아차림이 될 때 찰나산매가 일어납니다. 자, 찰나산매라 하는 거는 찰나는 순간이고요. 산매는 고요함입니다. 찻잔 들고 놓고 할 때 감정의 생각이 없이 감각 오감 알아차리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 감정의 생각이 더 붙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찰나산매가 일어나요. 이런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이러면은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뭘 알아차리든 알아차리만 있는 상태예요. 알아차리만 있는 상태가 되면 찰나산매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뭘까? 찰나산매가 일어나면은 관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누피시라 그래요. 관찰은 여기에 일어납니다. 요 샷디 하잖아요. 샷디를 하면 여기에가 관찰이 있습니다. 이 관찰이 딱 하는 거는 바로 찰나산매를 얘기합니다. 찰나산매가 일어나면 관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번호를 매기면은 1번이 샷디, 2번이 찰나산매, 그 따라 나오는 관찰이 3번, 그 다음 파자나띠가 네 번째, 3파자나띠가 5번째. 여기 이렇게 싹 다 갖추는 것을 샷띠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샷띠가 확립될 때 이제 스윙이 본격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특히 여기 중요해요. 알아차림에서 하나, 둘 다 나왔는데, 나중에 관찰 속에서 샷띠가 이루어지고, 관찰 속에서 파자나띠와 3파자나띠가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 속에서 분명한 암과 바른 알미 활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샷띠도 같이 활동하고. 그럼 관찰이란 뭐냐, 이죠? 이때 관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눈이 생겼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눈이 생긴지 안 생긴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바닥이 보이는 사람. 발바닥이 보이면 마음이 눈이 생긴 거예요. 혹시 입 안이 보이는 분 계세요?
입안. 입안이 보이도 역시 마찬가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는 걸 관이라고 합니다. 그때 관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열심히 하면은 마음이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파자나티는 그러면 파자나티는 관절 속에서 작용할 때는 뭘 하느냐면 자기가 샤티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삼파자나티는 관절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삼파자나티 경기는 이런 겁니다. 알면서 행하는 경기예요. 알면서 행하는.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뭘 아느냐 하면은 근육의 움직임, 접촉에 오는 느낌, 반응하는 감정, 생각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한눈에 동시에 같이 다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걸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삼파전화대 경지. 이 정도 되면은 재밌어요. 진성 스님은 안 되지 이제. 학자니까 수행을 안 해봤으니까. 여기 이제 집중하기는 찰나 삼매가 일어난다는 건 집중이 잘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의 알아차림이 집중하기의 알아차림이다. 물론 내적인 감각, 감정, 생각들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감각을 안다 하는 것은 벌써 관찰하는 관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눈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적 통찰을 하는 것은 어렵기에 차라는 물질을 통해 집중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몸뿐만 아니라 차도 물질을 이루는 흙, 물, 불, 바람의 4대 요소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수행 도구가 될 수 있다. 차도 보면 이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찻잔을 들고 차를 한 번 마셔봅니다. 차를 마실 때 이 감각을 여러분 체크했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차가 가볍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차가 좀 무겁다고 생각되는 분. 그럼 흑의 요소. 그럼 이 차는 흑의 요소 강한 차예요. 무거운 건 흑의 요소예요. 흑, 땅의 요소입니다. 땅. 네, 그 다음에 차가 부드럽다고 생각되는 분. 그나마 그거는 이제 역시 흑의 요소. 혹시 차를 마실 때 차 맛에서 뭐가 움직임, 진동 같은 게 있는 분이 계시죠? 그건 바람의 요소. 차 물에도 그게 있는 바람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고, 가벼움이 있고, 거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따뜻함이 없잖아, 식어가지고. 차갑죠? 그럼 그거는 물의 요소예요. 이거 불의 요소네, 불의 요소. 차고 따뜻한 거는 불의 요소에 속합니다. 차를 마실 때도 이런 걸 논한다는 게 좀 처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차를 딱 먹으면은, 굉장히 무겁다. 이런, 차를 마시는데 무겁네. 이런 분이 계시요. 그러면은 그분은 제대로 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어떤 차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왜 생기는가 하면 차하고 물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저도 주시오. 10원. 여기 5시 주문했는데. 예. 제가 차를 좋아해가지고 저녁이 되고도 차를 막 한 사발 이상 마시면 이런 데 꽉 차서 마시.
그리고 또 딱 타이핑 치다가 또 마시고. 그래서 잠 잘 잡니다, 제가. 요즘 제가 기천료에서 차를 갖다 주길래 차를 이제 마시는데 그 차가 숙병이에요. 숙병. 한 13년 된 차예요. 근데 이 차가 맛있어가지고 계속 따라 마시. 저녁에 막 작업 어제도 거의 12시까지 타이핑 다 못했어요. 지금 이제 전문가 과정 연수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차를 마셔가면서. 그 숙병이 맛있더라고요. 얘기하자면. 오전 그 차만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 차. 그 뭐가 좋냐 이러면은 맛이 아주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맛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목마름 있잖아요. 이따가 목이 막 마를 때가 있는데 그럼 차를 마시면 목마름이 싹 사라져요. 다른 보이차를 마시면 목마름이 더 가정시키는데 그 가정시킬 때 그 차를 딱 마시면 목마름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운이 있어요, 기운. 기운은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차를 딱 보면은 하얀 안개같이 이렇게 쓰려요. 숙병인데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죠. 재밌어요. 자, 또 봅시다. 조금만 공부하다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수행 도구가 될 수 있다. 허공의 요소까지 더하여 5대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5대의 요소의 현상은 물질적이지만 색깔로 나타나며 신체 차크라에 반응하며 심리도 일으킨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차를 딱 마시면 목에 걸리는 게 있고 명치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목에 걸리는 뭐가 딱 마시는 목에 딱 걸리면 그 차는 안 마셔야 돼요. 예, 안 좋은 차. 근데 가슴에 딱 걸리는 사람은 차가 좋고 나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슴이 걸리는 거는 화를 많이 내서 그런 거예요. 화를 내면 차가 내려가다 가슴이 걸리는 거예요. 싹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런 사람은 걸어가면은 앉아 출렁출렁출렁 소리가 나. 안 내려가고 흡수가 안 돼가지고 그 탁 막혀버립니다, 명치 부위가. 근데 화를 많이 낸 가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요 정수리는 허공요소의 근거지가 정수리인데 색깔은 청색. 미간은 요 기운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미간이 왜 기운하고 관계되느냐? 저는 이게 왜 요 기운하고 관계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알았는데, 요 제3의 눈이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운이 약한 사람은 인상이 쫙 찡그리게 돼 있어. 기운이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얘가 찡그리지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기운이 이제 이게 땡기기 때문에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는 것도 없고, 얘기하자면. 근데 요 기운하고 관계되는 부분. 여기에는 색깔은 녹색입니다. 바람 요소의 그런 거지. 목은 뭔가만 붉은색이에요. 불의 요소의 근거지. 그건 면역력하고 관련된 20-30% 정도 면역력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 목이 자주 쉬거나 목이 자주 아프고 이러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요건 뭐하고 관계되는가? 목하고 이 겨드랑이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면역력하고. 그게 체온이 떨어지는 거는 여기에 목이 소리를 딱 들어보면 체온이 떨어졌다. 아, 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불의 요소의 근거지.
요 가슴 쪽에 이 명치 이 부분 이쪽 부위는 뭔가 아마 물에서 건 거지요. 심장이 있거든요. 색깔은 흰색입니다. 배꼽은 노란색이에요. 흑우요소의 근거지예요. 또 여기 따른다 심리가 다 있고 긍정적인 심리 있고 부정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반응한다 이게. 차를 마실 때 이 차는 흑우요소 강한지 물요소 강한지 이런 걸 알면은 마셔보면은 어디가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반응하는 거 보면은 이건 어떻다 알 수가 있어요. 몸으로 아는 거죠. 이건 나중에 오색차 마시기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줄. 흑의 요소는 무거움, 가벼움, 부드러움, 거침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색깔은 노란색이며 노란색이 파장은 배꼽 차크라가 반응하게 되며 심리는 부정적인 것은 고집이 있고 자만이라면 긍정적인 평등심을 이렇게 다 나왔네요. 자, 오늘 요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그러면 요거는 다음에 할 때는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차를 마실 때는 그런 인체의 반응하고도 매우 관계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저기 길상사에 갔어요. 그래 법정서에 와 계시더라고요. 가서 인사드렸죠. 그리고 차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런 소리를 딱 합니다. 겨드랑이에 땀나는 차가 좋은 차다. 근데 겨드랑이 땀보다는 등에 땀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등. 겨드랑이 땀 나는 사람이 있고 등에 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가 좋은 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를 마시면 반드시 신체의 반응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체의 반응이 있는 것.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심리 상태에도 점검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오색샷 명상 같은 거 하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요즘 제가 이제 그 숙차를 맛있게 마신다고 했는데, 또 어떨 때는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딱 넣어서 마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노반장 차를 가져와가지고, 진하게 볶으면 쓰거든요. 쓴 데다가 달콤한 아이스크림 딱 얹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먹는 방법이죠. 우리 저기 뭐고, 초기불교 대학원의 원장 스님은 차를 어떻게 마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블렌딩을 한답니다. 이 차와 저 차를 넣어가지고 섞어서 마신다. 차를 마실 줄 안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근데 하여튼 뭐 스님들 차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월요일만 되면 모여가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합니다.